국가의 보장. 그 시작은 바로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공적 연금 제도의 뿌리가 되어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넓혀온 연금의 가치. 그 가치를 지켜온 공무원 연금공단이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재능을 국민을 위해 기부하는 또 다른 시작으로 100세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 경희의료원의 마음입니다. 경희의료원은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수 의료인재를 양성하고 학제 간 융합과 첨단 연구를 통해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최상의 개인별 정밀 진단과 맞춤 치료 서비스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를 구현하는 세계의 중심병원 경희의료원입니다. 1971년 아시아 최대 규모인 천병상으로 개원한 경희의료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 의료진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266명의 임상교수와 2,500여 명의 교직원이 52개의 진료과와 29개의 특화센터에서 21세기 첨단 의과학 시대에 발맞춘 세계적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157만 명의 내국인 환자와 1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국내 최초 의대, 치과, 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 의료질과 환자안전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국내 첫 치과 종합검진센터 개소, 한방병원 브랜드파워 1위, 국내 최초 의학, 한의학, 치의학, 통합 암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은 최신의 현재와 최고의 미래를 이어가는 의대병원입니다. 1971년 아시아 최대 규모인 천병상 규모로 개원한 경희대학교 병원은 일주일 안에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매년 115만 명의 입원 및 외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과 정밀 수술,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대학병원의 사명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창조적인 도전으로 이룬 빛나는 성과들을 내일로 이어가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치의학을 리드하며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치과병원입니다. 고난도 수술 및 시술과 특성화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치의학 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3D 디지털 진단, 1인 진료실, 소아장애인 환자 전문 치료실, 낫병동 고압산소 치료실 등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로 환자 중심 의료를 추구합니다. 세계 수준 치과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치과대학 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대한민국 한의학을 이끌어온 국내 최고의 한방병원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동서의학 협진을 비롯한 표준화된 한의학적 맞춤 치료로 최고의 한방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엄격한 사전 품질 관리의 약재 공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한약, 약효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하는 유효한 한약, 품질 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선별 및 관리하는 최상 품질 보증의 한약을 바탕으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방병원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역대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배출했고 앞으로도 도전적인 연구로 세계 한의학의 미래를 이끌며 인간 중심의 글로벌 한의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후머니타스 암병원은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정밀 치료로 환자와 가족의 삶을 넘어 인간의 존엄까지 회복하는 혁신적인 암병원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진료와 치유가 결합된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무너진 삶까지 함께 치유하고 학제 간 융복합과 검증된 진료 시스템으로 개인의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첨단 정밀 진단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글로벌 선진 의료 협력 시스템으로 최신 치료와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차별화된 치유 환경과 쾌적하고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적인 암병원, 후마니타스 암병원입니다. 경희의료원의 미래는 대한민국 의과학의 미래입니다. 의학 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희의료원은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모든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 의학을 연구하며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며 질병 없는 인류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희의료원은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창의적인 도전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과 융합으로 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적인 병원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유익한 건강 정보를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과 경희의료원이 힘을 합쳤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콜라보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 공무원 상록봉사단원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교수님을 소개할 텐데요. 경희의료원의 정형외과 이성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수업을 해주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그리고 팔꿈치 관절의
질환 그리고 외상을 담당하고 진료 그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최신의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어깨 질환 알아보기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니까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오십견, 어깨 충돌 증후군 등등이 거론되던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수님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원인, 단계, 증상하고 치료까지 자세히 저희들에게 수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선 건강교실에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수업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터넷 창에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셔서 또한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어깨 질환에 관한 수업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행해 주실까요? 네. 예,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어깨 질환 중에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60세 이상에서는 많이 들어본 그런 흔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깨 질환자 수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두 번째는 이제 골프 그리고 테니스도 많이 치시죠. 그래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의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어깨자가는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세는 당당하게 펴고 어깨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자세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번이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로 나오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 되면서 어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1번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고령. 그래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회전근개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크게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으로 준비를 했고 먼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개를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가 회전근개 힘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 뼈가 자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죠? 라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는 끊어진 힘줄이 다시 붙지는 않나요? 그렇죠? 네 번째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재활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힘줄을 보면 저희 어깨에는 총 4가지의 힘줄이 있는데 앞쪽으로는 견갑하근이 있고요. 견갑하근. 그러면 견갑하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보통 견갑하근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있고 어깨를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뒤쪽이죠. 뒤쪽에 위쪽에 있는 극상근. 그렇죠. 네, 그리고 뒤쪽에 아래쪽에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이렇게 4가지. 그럼 소원근은 이렇게 아래로 잡히는 이쪽이 소원근인가요? 아니, 소원근은요 잡히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눈으로 봐더라도 극하근이랑 소원근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회전근개라는 힘줄, 그 근육의 역할은 첫 번째는 어깨 관절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죠. 바깥으로 돌리고. 그러면 회전근개가 아까 말씀하신 4개가 회전근개가 총칭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4가지가 회전근개 총칭이고요. 위로 이렇게 팔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바깥으로 돌려주고 안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힘줄들입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을 딱 그 자리에 딱 위치시켜서 앞이나 뒤로 빠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깨 기능이 있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면 이 어깨 봉이라고 하는 뼈랑 그쪽을 말씀하시는 뼈 아래쪽에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앞이나 뒤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잡아주고 위로도 안 갈 수 있도록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퇴행성 변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혈류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 힘줄 자체도 젊었을 때 그 튼튼했을 때보다 변성이 이렇게 와져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이 유발이 되고, 외적 원인으로는 이 그림 보시면 회전근개가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에 네. 샌드위치 같이 위치를 들어가 있어요. 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윗뼈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긁힐 수가 있어서 즉 충돌 증후군 때문에 네.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전거 타다가 옆으로 콱 넘어지시거나, 특히나 노인들은 이제 침대에서 뭐 물 한잔 하시러 나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을 때, 그때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이나 뭐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시는 분, 그런 분들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60세 이상에서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30%라고. 거의 3명 중에 1명. 그렇죠. 네, 3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60세 이상은 60%, 80세 이상은 80%라고도 보고가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 혹은 2명 중에 네, 1명은 그럼요. 예.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많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논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전근개 파열 크기는 더 크게 발생을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뼈가 자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죠? 라는 질문이고, 외래에서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뼈가 네. 자랐다고 하는 거는 네. 본인이 뼈가 자란지는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뼈가 자랐네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병원에 와서 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찍어보면. 그때 뼈가 자란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네. 많고, 뼈가 자랐다고 하면은 환자분들께서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혹시 뭐 이게 암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 않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왼쪽이 정상뼈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다가 요 앞에, 이 부분이 조금 네, 늘어났네요. 그렇죠. 여기가 앞쪽으로 좀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환자인데 8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네. 뼈가 원래는 요만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요만큼이 더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뼈가 자라나요? 그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뼈가 많이 자라져 있는데요. 네. 뼈는 이 아래에 있는 힘줄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간혹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우도 그럼 있습니다. 뼈가 자라서 힘줄을 누르다 보면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건가요?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로도 결국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요 위에 있는 뼈가 네. 자꾸 여기 회전근개, 보라색 회전근개인데 자꾸 자극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있는 이 견봉이라는 뼈인데, 이 뼈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기는 것도 있고 앞쪽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네.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기면 그 밑에 있는 회전근개를 자꾸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자극을 주기 그러면 때문에. 네. 얘가 평평하다가 망곡형으로 갔다가 갈고형으로 진행이 돼가는 건가요? 그 선천적으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생기신 분도 생길 수도 있고, 있고. 두 번째는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나이 네. 드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골극, 커브가. 골극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형이 있는 경우에서는 약 7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동반이 될 수 발생한다.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CT 같은 걸 찍어보면 나오나요? 뭐 간단하게 엑스레이 찍어도, 엑스레이 찍어도 충분히 나오고.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끊어진 힘줄이 다시 붙지는 않나요? 네. 라는 질문도 많고, 네. 사실 붙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절로 붙지가 않습니다. 노라고 크게 나왔습니다. 네. 회전근 파열이 있을 때 저절로 두면 그냥 붙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네. 노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붙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기에 진단 혹은 치료를 안 하면 80% 이상에서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네,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얘기인데요, 교수님. 네. 제가 한 6년쯤 전에 네. 고구마를 네네. 집에서 고구마를 밭에서 캐다가 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요. 네. 자고 나면 또 더 아프고 또 더 아프고. 네네. 그래갖고 막 참다 이제 병원을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 왔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네. 그때 이게 자려고 들어갔더니 예. 얘네들이 근육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 고구마를 그렇게 열심히 캤길래 네. 이게 어깨가 네네. 힘줄이 찢어질 정도로 했냐. 네네. 근데 이제 교수님 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퇴행성으로 질환이 좀 되고 있는데 고구마를 세게 해가지고 얘가 아마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붙는 경우는 없고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해서 네, 되겠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퇴행성 변화 때문에 힘줄이 약해졌다가 약해졌는데 자꾸 뭘 쓰셨을 때 그렇죠. 갑자기 확 끊어지시는 경우도 네네. 많고요. 되게 아팠어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 아파하시고 수술했어요. 밤에도 못 주무시고 예.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왔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다. 네, 그 뭐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파열이 있었을 때 통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회전근개가 총 4개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끊어졌어도 나머지 3개가 보상작용을 잘 하면 그러면 평생 안 아프시고 지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바로 끊어져서 바로 수술한다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지켜보다가 해도 안 되면 수술하는 방향이 좀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힘줄은 1년에 4mm씩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같은 환자는 아니고 예를 든 건데 빨간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고 이렇게 작았다가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홀이 아주 커졌어요. 네, 회전근개 자체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기에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고 진통소염제,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동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스트레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은 동영상 풀 버전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네. 이성민 교수님 스트레칭 치니까 요게 지금 네, 딱 맞습니다.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공부할 때 봤었는데.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요약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운동하시는 건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네. 자꾸 운동하고 위로도 이렇게 올리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거, 외회전 운동, 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럼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와서 내가 네. 통증을 느꼈을 때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자꾸 어깨를 안 쓰다 보면은 네. 동결견, 예전에 50견이라 한 건데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자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간 아플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을 보시면 그 세라밴드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세라밴드. 네. 그래서 발로 밟은 상태에서 위로 천천히 올려서 여기가 힘이 들어갈 정도까지만 네. 아프면 안 되고 힘이 들어갈 정도까지만 조금 하고. 아파서 견딜만 할 때까지만 근력을 줘라. 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기에 느낌이 좀 있을 때까지 네. 통증을 느끼면 너무 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위로 올리는 거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걸 돌리는 한 거. 번 네. 한 동작을 하게 되면 한 동작을 보통 몇 번 하면 좋은가요? 아침, 점심, 저녁 10번, 10번, 10번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은 아침과 저녁이라도 두 번씩 그래서 한 번 하게 될 때 한 네. 동작을 10번 정도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하는 법을 네. 인터넷 창에서 동영상 창에서 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여기 결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겁내시는 분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뼈주사인데 네. 뼈주사 맞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이거 맞아도 되나요? 라고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짧은 간격에 같은 부위에다 여러 번 주사를 하면 네. 원래 있었던 힘줄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3개월의 간격을 두고 3개월의 간격을 네. 두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사해도 되는데 네, 그럼 맞습니다. 그게 그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 주사가? 그거는 힘줄 강화보다는 염증을 염증.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주변에 염증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없애주고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사하면 조금 통증이 완화돼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연습할 때 통증을 덜 느끼니까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주사를 네. 맞으시면은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만큼 용기가 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아파서 어떻게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하느냐라고 못하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좀 완화되니까 그때를 네. 이용해서 열심히 하시면 운동을 하면 좀 네, 나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주에서 3개월로 통상적으로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수술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수술하기 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기 그럼 전에는 수술하기 전 네, 뭐 얼마 전까지는 맞지 말아라 이런 거는 없나요? 저는 3개월 3개월. 네, 이내에 맞으셨으면 조금 미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개월쯤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한 1, 2개월, 뭐 3, 4개월로 네. 크기가 확 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게 더 좋은 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은 어깨에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네. 수영 중에 자유형이나 저병은 이렇게 하면 어깨가 부딪히는 자꾸 충돌이 네, 그렇죠. 생기는 네, 그런 팔을 많이 올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앞으로 네, 이렇게 평형은 조금 나으실 것 얌전하게 같고 나가니까 네, 평형 위주로 평형도 일상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나 아니면은 뭐 열찜질, 온찜질 네.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우나 혹은 온찜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근육들이 그럼 좀 따뜻해서 풀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움직여라. 네, 그러면은 팔도 더 잘 올라가고 네, 훨씬 그렇죠. 편안한 걸 느끼실 겁니다. 네. 팔굽혀펴기는 체중을 어깨에 모든 걸 다 부하시키기 때문에 네. 아프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굽혀펴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네. 네, 비수술적 치료했음에도 계속 아프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선생님 여기 네. 지금 파열이 온 건데 이 파란 띠는 뭔가요? 네, 요 빨간 게 파열이 있는 거고, 네. 요 파란 띠는 실입니다, 실. 실로 이렇게 갖다가 꿰매는, 묶어놓은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찢어져 있는 거를 또 실로 통해서 이렇게 네. 예, 튼튼하게 꼬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네. 잠깐 지금 이제 수업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인터넷 창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계셔서 지금 잠깐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박미숙님 50견이라고 1년 반 정도를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있는데 완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오셨는데요. 네. 50견이라고 1년 반 정도 더 병원을 다니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어떤 네. 이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50견은 저희 교과서에도 길게는 3.5년, 4년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많이 지쳐하시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그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네.
그래서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면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중에 결국은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깨 팔만 마취를 해서 오십견이라는 게 사실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네.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더 뒤로 올리면은 안 되게 되고 아프고 막, 열중셔도 네,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팔만 마취해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올라가게 해드리면 환자분들도 훨씬 수월하다고 하시고요. 그럼 팔만 마취해서 인위적으로 올린다 하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꺾는다 말하는 거 그게 그건가? 그렇죠. 꺾는다고 하면은 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니까. 저는 그때 네. 수술했을 때 꺾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마취해가지고 네, 네. 안 올라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취하고 꺾으시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해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네, 그냥 네. 따라했었는데 맞습니다. 마취하고 50견도 그러면 그렇게 마취해서 꺾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힘들면 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을 잘해서 치료에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또 이렇게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위바위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잠잘 때 침대에서 옆으로 누우면 좌우측 어깨 옆부분이 눌려서 아파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닿아서 아픈 걸까요? 좌측 우측이 다 아프시다는데요, 바위바위님은? 네, 그래서 그 아픈 그 동측으로 잤었을 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런 경우는 어깨 초음파를 보면은 염증이 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한번 찍어 보시고, 초음파를 찍어보시고 네, 염증이 있으면은 있으면 저는 주사를 선호하니까 주사를 맞거나 맞고, 아니면은 그 진통소염제를 드시면 진통소염제 드시면 네, 좀 좋아하시는 걸 느끼실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홍성희님이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운동인데도 오른쪽 어깨가 당기는 듯한 불쾌감이 생겼어요. 오른손 잡이로서 오른쪽 사용이 더 많았기 때문인지 원인을 알고 싶어요. 네.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 잡이라서 오른쪽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른쪽 어깨가 당기듯이 불쾌감이 생겼다. 네. 아무래도 오른쪽을 우리 보통 오른손 잡이니까 그렇죠.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원인을 알고 싶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많이 사용하면 여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오른쪽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여기를 수술하면 네. 한동안 보조기를 차야 돼서 그렇죠. 왼손을 많이 쓰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왼쪽이 아프다고 아파져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네, 그래서 오른쪽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의식해서 왼손을 좀 더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하시면 어느 순간 오른쪽도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균형 잡히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하셨고 최선희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2년 전 수술 날짜 잡았다고 골프 연습 바로 멈추고 수영을 꾸준히 했더니 괜찮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최근 다시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네. 수술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골프 연습을 멈추고 네. 좀 수영을 꾸준히 했더니 좋아졌다. 근데 네. 이제 요즘 다시 아파졌다. 예. 그러시고 계시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영은 어깨에 아주 좋은 운동이어서 네. 어깨의 근육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는데요. 네.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수영을 해서 나머지 3개를 보강시키면 세 개가 그렇죠. 잘 움직여지게 되면 네.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면 또 좋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좋아지셨다가 다시 아프시면은 그 밸런스가 어디가 지금 깨지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병원에 좀 다시 한번 오셔서 찍어보고 혹시 예전에 있었던 파열 부위가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 네.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젤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요가할 때 어깨 통증이 있는데 참고 열심히 해야 하나요? 어떠신가요? 요가를 제가 하지는 않는데 네.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캣카우 포지션이라고 네. 있나 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버티고 오르는 거. 예, 마찬가지로 팔굽혀펴기 할 때도 그렇죠. 하면은 체중 부하가 어깨에 다 쏠리거든요. 네. 요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세를 하게 되면 양쪽 어깨에 다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그 자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요가를 같습니다. 하실 때 체중이 너무 실려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하셨네요. 들꽃수님입니다. 집중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어깨 주변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목도 아프고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네. 진짜 아파요. 맞습니다. 저도 항상 여기 무심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손이 여기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남편이 고개를 컴퓨터 여기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자꾸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하라. 근데 네. 지금 선생님도 들꽃수님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어깨 주변의 통증이 더 네. 심해지고 목도 아프고 네. 등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음. 제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하면은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똑같거든요. 네, 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움츠러드니까 다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목도 사실은 이렇게 펴시는 게 네. 그 저희 머리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펴시는 게 좋고 어깨도 이렇게 움츠리는 것보다는 항상 당당한 포즈로 네, 네. 어깨를 자꾸 아래로 내리는 그런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꽃수님처럼 네. 그런 경우에 뭐 1시간마다 뭐 한 2분 뭐 어떻게 해고 풀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저도 저 논문을 쓰게 네. 되면은 항상 자세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거 뻐근하고 아프니까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저도 심지어 다 하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칭이랑. 스트레칭하고 바깥쪽으로 펴서 좀 당당한 포즈도 만들고 네. 그러면 여기가 좀 시원하게 좀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예,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여기가 땡기고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네. 어깨 통증 그리고 치고 들어갔더니 네. 뭐 천사날개 운동 그래서 이렇게 딱 벌린 상태에서 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해라 네, 뭐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컴퓨터 작업을 하시다가 그거를 잠깐 스탑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가슴 펴고 좀 그거를 운동을 하시면서 다시 또 작업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핑크스톤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찌릿찌릿하신데 골프 네. 때문에 회전 날개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손이 찌릿찌릿하시대요. 네. 그 손은 사실 어깨랑은 많이 멀기 때문에 네. 어깨 때문은 아니신 것 같고 보통 목에서 신경이 어디 눌리거나 아니면 손가락 자체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프는 사실은 어깨랑은 아주 크게 그 연관이 있지는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않거든요. 골프는 저는 잘 못 허리 치지만 이제 힘을 허리를 쓰는 운동이라서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을 때 골프를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물어보시면은 네. 수술 6개월서부터는 다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찌릿찌릿한 거는 목이나 아니면 손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골프는 회전근개 자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찬수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왼쪽 어깨를 뒤로 올리려 하면 통증이 강하게 옵니다. 그 왼쪽 어깨를 뒤로 올리려 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뒤로 올리는 거죠? 맞습니다. 왼쪽 네. 어깨를 뒤로 올리려 하면 통증이 예. 강하게 옵니다. 그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운전하시다가 네. 뒷좌석에 뭘 꺼낼 때 네네. 이렇게 할 때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데 마찬가지로 어깨 안쪽에 뭔가 염증이 있거나 혹은 회전근개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저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네. 또는 앞쪽에 우리 이두박근 힘줄, 알통 근육이 힘줄이 이렇게 가는데 네. 여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바깥쪽으로 하면은 좀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러면 왼쪽 어깨가 뒤로 올리려 할 때 통증이 강하게 오는 거는 꼭 회전근개 파열만은 아니고 네. 이두박근 쪽이나 이런 데서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쪽을 또 찍어봐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거 다 초음파로 보면은 네. 다 회전근개랑 이두박근도 다 같이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예,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오셔서 알 수 있을 것 초음파라도 같습니다.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염증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치료하죠에서 조금 더 진행돼서 재활하는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재활이 나왔었어요. 치료를. 재활로 좀 넘어가고요. 네.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보조기를 한 달간 착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4주간 보조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스트레칭 운동을 네.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예. 그렇게 단단하게 애기 방석 같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고 이거 차가지고 네.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고 네, 그쵸. 꼼짝 못하게 묶어놨었어요. 그게 많이 불편하셨죠? 네. 그게 많이 불편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로 꼬매놓은 거기 때문에 아. 주무실 때 혹시나 막 잠버릇이 그렇죠. 안 좋거나 하면은 실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4주간은 적어도 네. 보호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차시게 되고요. 보조기를 차고 네. 4주간. 그 보조기를 하는 동안에는 네. 바깥으로 돌리면 실이 끊어질 수가 있어서 아. 돌리는 거는 절대 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올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술한 쪽은 힘을 빼고 네. 반대쪽 팔로 여기를 받쳐서 이렇게 살살 그렇죠? 네, 네. 위로 올리는 그런 운동만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도가 막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안 올라가서 이게 90도인가 얼마까지 올라와야 각도가 나와야 맞습니다. 된다고 네, 그러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방 거상 운동만. 네, 그럼 요거는 전방 거상 운동만 하는 거는 보조기를 차고 있는 4주간 동안. 맞습니다. 네. 네. 그 이후부터는 그 스트레칭 운동 다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보조기를 옆으로 푼 가는 다음부터. 것도 네, 가고. 다 하셔야 되고요. 보조기를 푼 다음부터는 스트레칭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아침, 점심, 저녁 10번씩 10번씩. 근력 운동은 이때 근력 하시면 운동은, 어깨에 많이 움직이는 무리가 거는 하지 되고 말고 스트레칭 네, 운동. 그리고 따뜻한 찜질이나 사우나 가셔서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맞습니다. 자, 수술 후 3개월서부터는 운전이나 이제 간단한 근력 운동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가능하고, 근력 운동은 아플 때까지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좀 힘이 들어갈 좀 정도까지만 들어갈 때까지 네, 그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수술 6개월서부터는 골프, 테니스 모든 거 네. 다 편안하게 하시면 지금은 될 것 저는 같고요. 이제 아주 다시 네. 원상 복귀됐어요. 아, 아주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또 네. 잠시 회전근개에 네.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종학 님이신데요. 그 전 거 정종학 님 거 보고 갈까요? 아까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리면 통증이 옵니다. 잘 때도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깨 부위가 통증을 느끼고 약 2달 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뒤로 네. 돌리면 통증 오고 잘 때도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통증이 느껴지고 네. 2달쯤 되셨다고 하시네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랑 동일한 질문이신데 네. 어깨를 뒤로 돌리면은 아프다는 거는 어딘가 염증이 있으신 거고 네. 잘 때도 이쪽으로 누웠을 때 아프면은 어깨 자체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염증의 원인으로 네.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오른쪽 어깨에 전체적으로 뭔가 어디에 염증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뭐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 네. 있으시면 그걸 드시면은 그게 진통 소염,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아프실 때는 그거를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한 2달 됐다고 하시는데 계속 네. 아프면 계속적으로 타이레놀 드시는 건 아니죠, 이제 네, 안 되셔야 되는 네, 거죠. 그때 병원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한번 오셔서. 그 초음파 아주 간단하거든요. 초음파 보시면 이게 염증의 원인이 동결견인지,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네. 치료를 한번 초음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았는데 어깨 안쪽 들어간 곳에 통증이 심해요. 어깨 안쪽 들어간 곳이면 이쪽쯤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MRI 결과 염증이 있다고 하여 약을 먹고 있는데 보온 찜질을 병행하면 효과 있나요? 네, 다치지는 않으셨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깨는 보통은 이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 예, 그래서 퇴행성 질환을 아플 수가 있고요. 약을 드시면서 온찜질을 하면 네. 뇌가 더 부드럽고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염증이 있다고 하면 약 가지고 약 가지고만 다 없어질 수 있나요? 약 가지고만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시고, 좀 많이 심하다, 많이 아프다, 삶의 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염증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드리면
훨씬 삶의 질이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네. 그 방법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으로 버텨보고 운동하시다가 네, 따뜻한 찜질을 하고 운동을 하면 더 좋고 네, 맞습니다. 더 정 힘들면 스테로이드 주사로 도움을 받으시면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용원 강님이십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에 역기를 들다가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으나 PPT 치료, PRP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간혹 통증을 느끼며 회전근개 파열로 그 시술을 받지는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거네요. 네, 현재까지 간혹 통증이 있다. 무거운 걸 들을 수 없다. 네. 68세인데 수술이 가능한지요? 예, 제가 하는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수술하는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68세 전후쯤 네.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거는 수술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 수술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예, 수술하셔도 되는데 네. 연세가 있으시면은 제가 하는 거는 실로 꼬매는 거고 네. 찢어진 힘줄이 뼈에 붙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의 몫이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복이 늦어져서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MRI를 보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원에 보셔서 MRI를 다시 한번 찍으시고 네, 의논을 상의를 해보시는 맞습니다. 게 좋겠다. 네. 마이크로팬님이십니다. 어깨 통증으로 한 1년 고생하다가 지금은 나았는데 원래부터 유연성이 매우 부족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연성, 어깨 통증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결국 그 유연성도 아까 그 스트레칭 운동으로 유연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운동 외에도 네. 보통 이제 네. 벽이 있다고 하면은 벽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예, 그러면 네. 더 뻗을 수가 있고 네, 유연성. 그리고 이 90도로 벽이 있는 데서 네. 양손을 이렇게 잡고 네.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또 스트레칭 서서 네. 이렇게 한 듯이 예, 팔을 벽에 맞습니다. 한 듯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성 운동에 네. 정정자님이십니다. 가끔 좌측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대요. 아프지는 않은데 신경이 쓰인다. 어떤 전조 증상일까요?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올릴 때 네. 뚝뚝 소리가 나는 거면 뭐가 부딪히는 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깨 아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범을 하면서 저도 여기 뚝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못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사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도 좀 가끔 날 때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어깨 힘줄 위에 점액낭이라고 네.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주머니에 살짝 염증이 좀 있으시면 부딪혀가지고 그 위에 있는 뼈랑 자꾸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심각한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경과보셔도 될 것 아프시지 같습니다. 않으면 뚝뚝 소리가 나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맞습니다. 좋다고 하십니다. 네, 김명희 님이십니다.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고생했는데 운동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네. 부분 파열로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수술은 안 하신 것 같죠? 예. 뭐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똑같은데 체중이 부하되는 짚고 일어나는 자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확 들거나 네. 무거운 물건을 그 선반 위에 확 올리거나 하면은 어깨 근육에 좀 네, 많이 무리가 무리가 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명희 님께는 네. 이렇게 그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그런 힘을 쓰는 일 같은 걸 낼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이경란 님이십니다. 저도 갈고리형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뼈가 자란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네. 뼈가 안 자라거나 수술 외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셨어요. 네. 뼈가 안 자라거나 수술 수술의 외의 방법을 방법. 없앨 수는 없는데요. 네. 그 갈고리형이 있으면 아래 힘줄을 이렇게 자극해서 네. 파열이 생길 수도 있긴 하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통증이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의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갈고리처럼 생겨서
이것이 너무 크게 생기더라도 네. 굳이 얘를 없애는 발간하지 수술은 마라. 네,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프지 않으면 그런 보고들이 많이 그러면 나오고 선생님 있어서 갈고리가 점점 자라서 힘줄을 아프게 할 때는 그거를 긁어내는 수술이 있나요? 예, 저는 그것만을 긁는 수술은 안 하고 있고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었을 때는 회전근개는 꼬매주고 꼬개주고 네, 뼈는 덤으로 뼈도 다듬어 드리고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만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뼈만 깔깔내는 수술은 잘 안 하신다. 저는 안 하고 있고 그럼 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네. 네, 저는 그 회전근개가 끊어진 끊어지는 경우에만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네. 문혜경님이십니다. 왼쪽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있대요. 네. 잘 안 나아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예. 주사는 스테로이드 외에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놓는 것도 있고요. 저도 많이 네. 사용하고 있지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저희 아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그걸 하면 좋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력 운동은 이 어깨가 관절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해버리면 어깨에 많이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하게 움직일 때 근력 운동은 예, 그때 근력 스트레칭은 운동 하시면 먼저 좋습니다. 가고 맞습니다. 근력 운동은 좀 스트레칭해서 힘이 붙었을 때 근력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가요? 스테로이드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외에도 히루안산이라는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그렇게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주사를 맞는다고 할 경우는 네, 몇 달 이상까지는 맞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고 히루안산 같은 경우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혹은 5번 맞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2달이 넘어가거나 그러지 네, 않겠네요. 그건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네. 네. 최종태 님이십니다. 잠잘 때 벽에를 안 베고 있으면 팔뚝 근육이 거북한 반면 벽에를 비고 있으면 그런 증상이 없어요. 네, 최준태님은 어깨보다는 목 쪽을 좀 진료를 목 쪽에. 보시는 게 같고요. 네. 나으실 것 같고요. 네. 목의 자세에 따라서 거북함이 생기시는 거니까 어깨보다는 목 쪽을 치료 어깨 보시는 것 이쪽 문제보다는 이 목 쪽을 네, 한번 목의 자세에 찾아보면 따른 좋겠다. 거니까. 네. 이주연 님이십니다. 왼쪽 어깨가 간헐적 통증, 힘이 덜 주어지고 참 힘들군요 하셨어요. 네, 어,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네. 회전근개는 뭐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것도 해주지만 위로 올려주는 네. 것도 하거든요. 여기 힘줄이 끊어져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리셨다가 어떤 범위 내에서 아파서 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50견은 잘 안 올라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네. 갔다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팍 힘이 떨어진다. 네, 그게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고. 네, 네, 그렇게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한 님이십니다. 어깨 통증 50견은 물리치료와 한방 침 맞는 것을 병행해도 괜찮은 건지요? 예, 어깨 통증은 물리치료 같이 받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댁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가 사실 온찜질이 물리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병원 가시면은 거기서 온열 치료 이런 거 네. 해드리고 전기자극 치료도 있고요. 그런 거 하시면 통증을 많이 좋아지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경희의료원 한방팀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네. 어깨 통증이 있었을 때 한방도 같이 치료를 하면은 침을 통증이 더 맞으면서 물리치료를 네.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네. 좋을 것 같으시다. 예, 네. 딱 한 가지 이제 침을 맞은 상태에서 저는 침을 맞으신 분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넣지 않고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통증 없애주고 염증을 좋아지는 데는 아주 좋은데 네. 반면에 이게 사람이 세균이랑 싸우는 것을 네. 맞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맞았을 때는 혹시 몰라서 그렇진 않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피하고 물리치료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열 치료나 이런 걸 하는 거랑 침 맞는 거는 괜찮고 네, 맞습니다. 주사를 맞았을 때는 침을 맞는 거랑 같이 병행하는 건 좀 네, 피하는 게 좋겠다. 침 맞는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다가 주사를 맞는 것이 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또 잠깐 네. 여기 들어왔다가 가볼까요? 그 아까 재활
부분에서 재활은 지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줄이 끊어졌는데 병원을 못 가시고 네. 너무너무 커진 시기를 경우에서는 놓쳐버리면 그렇죠.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환자를 보면은 여기가 힘줄이고 네. 여기가 어렴풋이 보이지만 나사거든요. 그럼 요 검은색으로 있는 게 힘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수술 후에 힘줄이고요. 시간이 지났더니 네. 여기에 있는 힘줄이 다시 여기로 밀려서 올라가고 네. 여기 하얀 부분은 원래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끊어진 경우입니다. 또 끊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늦게 병원에 가시면 3명 중에 1명, 그리고 큰 그래요? 경우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다시 끊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그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잘 지내신다고 네. 해서 저는 너무 믿지 잘 말고. 붙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다시 끊어지는 3명 중에 1명이면 다시 끊어지는 수가 곧 많은 상당히 건데요? 많죠. 많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나 네. 아니면 뭐 섬유화세포 이런 걸 넣기도 하고 콜라겐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그럼 불구하고 다시 끊어지는 거를 좀 네.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힘줄이 심하게 끊어져서 제가 아무리 당겨도 제 위치에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러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MRI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들어가고요. 네. 이 환자 보시면은 왼쪽에 회전근개가 이 환자는 아예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식물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수술을 하고 있고. 이 식물이라고 하면 이게 네. 뼈처럼 만들어진 건가요? 뼈 위에다가 캡슐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네. 캡슐이라고 그 원래 어깨에 캡슐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려서 그것이 마치 회전근개랑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워낙 많이 찢어져서 붙들어 맬 수가 없을 때는 네. 이거를 집어넣어서 네, 이런 봉합할 수식을 수도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인공관절 넣듯이 네. 무릎에 인공관절 넣듯이 그렇게 집어넣는 건가요? 조금 다르고 요거는 내시경으로 보면서 내시경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어깨 있죠. 인공관절 네. 시술이 또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관절경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좀 째가지고 안 좋은 뼈를 이런 식으로 없애고요. 그리고 네. 안쪽에다가 인공관절이라는 기구를 이런 식으로 삽입하면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회전근개 파열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고 연세가 너무 많다. 네. 예를 들어 뭐 78세, 80세 네. 그러면은 제가 억지로 당겨서 꼬매도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수술하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공관절 하시는 게 훨씬 경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갈 수 있구나. 더 네, 심해지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기 전이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네. 이 아버님이 여기 지금 사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의 사진이신데 요 뼈랑 견봉이랑 상완골이랑 거의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이 띄어져 있고 네. 아래 회전근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회전근개가 다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붙어버린 거고요. 네. 붙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엄청 아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 하시니까 와, 할머니 손 팔도 드셨어요. 번쩍번쩍 만세하셨어요. 들고 네. 머리도 이렇게 빗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아주 경과가 좋은 그런 수술. 그러면 할머니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경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치환술은 얼마나 그 수술하고 회복 기간이 얼마 있어요? 보조기는 마찬가지로 저 한 달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회복이 좀 빠르시긴 한데요. 어깨 수술이 회복이 뭐 드라마틱하게 바로바로 좋아지진 않아서 수술 후 뭐 2개월, 3개월까지도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통은 6개월쯤 되시면은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년째 되면은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네. 치환술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의 예. 전체적인 요약을 요약을, 잠깐 요거 네. 전체 하기 전에 네. 잠깐
또 질문을 받고 오겠습니다. 퓨리팜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두근 힘줄염. 이두근 힘줄염이면 요 팔 앞쪽에 있는 거죠. 네. 뒤쪽에는 큰 힘줄 쪽이 점점 가늘어져서 물이 차고 힘줄이 문제가 있다는데 자칫 많이 사용하게 되면 꼬매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두근 힘줄염은 정말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러셨어요. 저는 이두근 힘줄염만으로 오신 환자분들은 수술을 바로 권유하기보다는 일단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와 네.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먼저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두근 힘줄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데 네. 수술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경과도 아주 좋아서 이두근 수술이 간단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네. 수술이 간단하다고 하십니다. 한번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골프를 치던 중에 좌측 엄지 손가락과 팔목 사이에서 골프를 치다가 좌측 엄지 손가락과 팔목 사이에 통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깨 통증까지 올라갔대요. 손을 뒤로 올릴 때 통증이 심합니다. 네.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골프를 치다가 좌측 엄지나 팔목이면 어깨보다는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어깨까지 통증이 올라가셨다네요. 네.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엄지나 팔목은 어깨랑은 상관없이 지금 다른 질환으로 아프신 것 같고요. 네. 어깨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뒤로 할 때 많이 아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프신 것 같고 혹시 어깨가 지금 굳어 있는 상태라면 네. 스트레칭 운동을 뒤로 할 때 아프시더라도 네.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염제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 뒤로 하는 걸 좀 더 하시면 언젠가는 스트레칭을 좋아지는 조금 거를 더, 네, 네.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칭이랑 네. 병행하라고 하십니다. 팔굽혀펴기가 어깨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요? 네, 팔굽혀펴기는 어깨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니까 네. 다만 어깨 근육이 더 좋아져요? 이런 데가 더 좋아져요? 그 뭐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좋은 게 사실은 팔굽혀펴기라고 하죠. 있고요. 네. 뭐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 어깨 근육 다 좋아지는 게 팔굽혀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뭔가 불편하신 분들은 팔굽혀펴기를 안 하시는 게, 안 하시는 네, 게 좋고 좋답니다. 안 아프시다면은 저도 뭐 헬스장에서 팔굽혀펴기나 이렇게 해도 근데 근력을 네. 키우고 싶으셔서 이걸 네.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음. 지금 만약에 안 아프시다면은 안 저는 뭐 아프시면 되죠.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미소님이십니다. 황반 변성과 백내장으로 안과에 갔더니 관절뼈 주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 답이 가능하신가요? 예, 아마 저 스테로이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안과 질환을 말씀하셨지만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하는데요. 어깨에다가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거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드시는 스테로이드는 드시는 순간 온몸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이게 네. 눈이든 뭐 콩팥이든 어디든 다 드시는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안 그거는 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선생님 이제 전체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걸 요약드리자면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움직여주고 안정화시키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끊어진 회전근개는 점점 파열 크기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끊어진 것은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네. 치료가 치료를 꼭 하셔야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3에서 6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네. 그때는 수술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전문의와 상의 후에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회전근개를 이쪽으로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네. 근력 운동을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무리한 활동을 해서 이게 어깨에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하고 네. 만약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는 저절로 붙는 일이 없으니까 네. 꼭 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네요. 네, 한 분만 더 전화를 받고 그레이스 님이십니다. 어깨 보호를 위한 취침 자세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어깨 보호에는 제일 좋지. 네. 사실 어깨 보호를 위한 취침 자세는 딱히 정해진 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어깨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네, 네. 바깥으로 올리면은 충돌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근데 식으로 잘 때 하면은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네. 자기도 하는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거기에 내리고. 대해서는 뭐 명확히 나온 나온 건 없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굳이 말씀드리자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자면 충돌이 되는 자세일 수가 손을 있을 것 내리고 같습니다. 자는 게 좋겠다. 네. 네. 벌써 오늘의 라이브 방송이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관심이 많은 질환인 만큼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우리 좋은 특강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다가 다음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